안녕하십니까. 의사소통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한번 문서 이해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여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두 번째, 직장 생활에서 문서 내용을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 전형적인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문서를 왜 이해를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학습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김대리, 내가 어제 받은 안내문인데 읽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게. 자, 요런 경우에 지금 이제 직장 상사가 아무래도 김대리한테 뭔가를 좀 미션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업무 외적인 좀 일이긴 하지만 윗사람으로서 서류를 좀 잘 볼 수가 없으니 한번 좀 확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맞벌이인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자, 요런 이야기는 다음에 서류를 보면은 아마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직장인들이라면 보통 이제 연말 시기에 이제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를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되겠는데 이러한 내용을 딱 놓고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페이지 분량이 많으면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 좀 잘 읽거나 아니면 좀 빠릿빠릿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 관련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직원들한테 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주면 좋을까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박 부장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옳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학습 내용을 보면서 한번 학습 활동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해결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문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편지, 이메일, 팩스, 메모, 공지사항 등 문자로 구성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서 이해란 무엇이냐? 결국은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모든 문서를 이해하는 것을 문서 이해라고 하겠죠. 이것을 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쇄물, 기호화된 정보. 그리고 필요한 문서를 확인해서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독해하고 다를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글을 읽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봤던 전공서적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것들을 우리 분석하고 여태까지 읽어왔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직업 현장이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현장에서의 문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과정에서의 어떤 행동 수칙이 나온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에서 그렇다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어진 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서 원활한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굉장히 좀 단정적으로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좀 쓰여져 있는 문장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사소통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나와의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 회사와 거래처와의 관계 또는 나와 나의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든 것을 문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 문서의 내용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직업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수월하게 터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나 이런 것들은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사항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미션이 주어진다는 거죠. 행동을 해야 되는 것. 뭐 하다못해 뭐 부장님께서 나한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와라고 문서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서류를 또 올려야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대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하고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서를 그렇다면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문서를 읽고 적절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문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을 만약에 하다 보면요. 회사 안에 보면은 보통은 그 이메일을 주고받는 시스템들이 회사 자체적으로 거의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서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참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반드시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업무가 돌아가는 상황 안에서 적어도 이 정도 사항은 알고 있어라 라고 할 때 참조에 저를 넣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걸까?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지? 일이 요쯤 되면은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갖고 돌아가는가 라고 하는 주변의 어떤 정황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문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 도대체 나는 이 문서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위에다 보고를 할 것인가? 밑에다 알려줘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기만 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행동 수칙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문서나 자료에 수록된 정보를 확인하여서 알맞은 정보를 구별하고 비교하여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거는 좀 더 심도 있는 이해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정보들을 내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골라내는 것이죠. 말 그대로 분석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석된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를 해서 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래에다가 내가 발표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추론을 하고 도표, 수, 기호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다 중요한데요. 가만히 보면은 문서 그랬는데 문서라고 생각하면 우리 보통 흔히 글 읽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독해 안에는 단순하게 글로 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줄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이 될 수 있겠는데, 문서 안에 단순하게 문서는 문서대로, 표는 표대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해진 그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문서를 갖다가 해독을 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단순하게 글만 읽는다 이것이 아니라 주어진 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 전반적인 것을 다 인지를 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 도표나 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리 능력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에 있는 것 안에서 또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서 이해의 절차. 물론 이제 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제목을 먼저 보기도 하고 중간다리부터 먼저 보기도 하고 끝부분부터 보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 효율적으로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이 절차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다 좀 더 체계적인 것인데, 일단은 문서가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보는 첫인상은 목적이 뭐냐,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서가 나한테 왜 왔을까? 적어도 나한테 어떤 협조 공문이 왔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나한테 뭔가 기획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진 것이냐, 도대체 얘는 왜 이런 문서가 쓰여졌을까, 이런 문서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주제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밝혀내고 그 다음에 현안 문제를 밝혀야 되는 것이 세 번째 수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안 문제까지 밝히고 나면은, 자,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문서를 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썼겠습니까?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요구,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상대방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런 과정들이 끝났다면은 반드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난 뭘 하지? 뭘 하겠습니까? 뭔가 조사를 하러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뒷단에 따르는 다양한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섯 번째, 다 여기까지 해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도표나 그림 등으로 메모를 해서 요약 정리를 하는 것. 자, 이건 왜 필요할까요? 뭐 요약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가장 많이 하는 후속 작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그래, 요점이 뭐야? 라고 할 때 그 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을 파악했다는 것을 어떤 증명하듯이 옛날에는 요약 정리를 했는데, 이 문서에 대한 요약 정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서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간에 따라서 그 맞춰가지고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메모 작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거기에 따라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의 증빙 자료로 남겨놓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윗분들한테 만약에 문서가 뭐가 왔어요. 서류가 와서 내가 다 이런 분석을 해서 행동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문서에 대해서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왔는데 제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까지 정리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글에 대한 이해인데 그 이해를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자면 단순하게 읽고 정리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직업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표를 보세요. 지금 이제 보통 보면은 이건 사실 이제 문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기사 내지는 또 보도자료 같은 이제 그러한 성격의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뭐 각종 지금 한글이 쭉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퍼센티지가 잔뜩 나와 있고 표도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봤을 때는 가장 표준적인 어떤 문서의 특징들을 좀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락별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도 보기가 좋은데 2016년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남성 비율이 7.4%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22일 날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몇 명이고. 지금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되받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육아휴직자의 몇 %이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몇 %로 증가했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특이사항을 다시 정리를 한 거죠.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16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4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5% 증가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특이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읽어봐도 그냥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이 되겠지만, 만약에 문서가 3-4장씩 넘어간다든지 긴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핵심을 찾아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에 나아가기까지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밑에 이제 표로 지금 알기 쉽게 적어 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가 추세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봤을 때 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가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핵심을 좀 알기 위한 그런 자료로 지금 나온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것은, 이왕이면 만약에 어디다 보고를 올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글로 풀어서 내가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요거는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로 시각화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후에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한번 이 핵심을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이냐? 일단은 이제 뭐 앞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도자료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주제는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자 하면 우리는 흔히 여자들만 생각을 하는데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2010년도까지부터 시작해서 16년까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봤을 때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육아휴직자의 남녀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서를 볼까요? 자, 이런 문서는 아까 나왔던 그런 이제 나열된 글하고는 약간 좀 다른 형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는 중에 쓰는 회의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서는 사실은 거의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으로 이 항목들 안에다가 내가 해당되는 것들만 기입하면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형화돼 있고 사실은 작성하기가 조금 수월한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문서 번호나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적고 언제 회의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디서 했는지, 누구누구가 들어왔는지.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내용, 여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마도 회의 시간에 가장 메인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건 뭘까요? 여기 나온 내용들은 그냥 말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업무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뭐 언제까지 결제를 해야 된다든지 어디와 협력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비고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협력부서 및 기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비고라고 해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울렛의 오픈권이고, 그 다음에 매장 프로모션을 기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응 전략, 각각의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회의록을 기록한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적어놓은 이야기이죠. 페이지가 조금 길어서 다음에 조금 이어져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대한 프로모션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경영 캠페인까지 3개의 안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논외의 것들이 이제 비고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뭐 부서 주간회의 시간을 변경했다든지 매출 보고회의는 언제라든지 하는 그런 참조적인 이야기들을 하단에다 적고 있는 전형적인 회의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문서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냐? 자, 이거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업무 중에 회의록 작성해. 그래서 딱 썼단 말이에요. 근데 쓰고 났는데 이제 부장님께 가지고 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뭔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핵심 찾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의 목적은 뭡니까? 업무 중 작성한 회의록이에요. 주요 업무 관련 협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럼 주요 내용은 뭐냐? 경쟁업체가 오픈했다라고 하는 것의 대응 전략, 가정의 달에 대한 프로모션, 윤리경영 캠페인. 아까 주제가 1, 2, 3, 3개 나왔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주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고란에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 회의 시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참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주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안건들을 먼저 나열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 글을 통해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회의 시 협의한 내용들을 보고서 담당해야 할 일을 정해진 기한까지 봐야 됩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각각의 건마다 협력부서가 따로 있고, 뭐 홍보팀이 해야 될 것들, 영업팀이 해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별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회의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 이런 회의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날짜에 맞춰서 지켜야 될 일들, 그리고 그때까지 정리를 해야 될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타 사항은 비고란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부장님한테 자, 회의록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주요 내용이 뭐야?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경쟁업체들이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자, 다음 달 가정의 달이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서가 뭘 맡고 저희는 언제까지 뭘 해주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윤리경영 캠페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나서 참고적으로 해서 이제 기타 사항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학습 풀이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이제 박 부장님이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제 뭐 소득을 이제 양쪽이 맞벌이 부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어떻게 하냐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김 대리가 여기서 지금 주안점을 둬야 될 상황이 어디인지가 금방 확인이 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한테 해당되는 부분을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물론 다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여기서는 이 부분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인 거죠. 자녀에 대한 중복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부부가 둘 다 맞벌이여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어린아이가 자녀가 하나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 밑으로 놓든지 엄마 밑으로 놓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취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김대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맞벌이 부부 유의사항에 보시면 자녀 소득 공제는 두 분 가운데 한 분만 신청해야 되고 사모님이 육아휴직 중이니 기본 공제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한 정보가 한 가지 나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사모님이 육아휴직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이제 직장 생활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서에 대한 것은 인적 공제와 관련된 것이고, 이제 맞벌이 부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두 번째 팁을 꼭 알아두세요. 박 부장의 현상을 이해하고서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부가적인 건데요. 뭔가 이렇게 주어진 것을 물어보고 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고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다릅니다. 공간 자체가. 그런데 사실 이 직장에서는 윗사람과 항상 제일 부대끼는 것이 이 대화의 문제예요. 그런데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것을 답을 할 때 어떤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춰줄 것인가, 사실은 이런 부분은 답을 하면서 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대리 같은 경우는 박 부장의 사모님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대리가 아부성이 강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평소에 직원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김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거 이왕이면 물어보는 데 있어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도 판단을 하면서 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부장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을 보다 좀 정확하게, 이런 거는 굳이 안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가 안 물어봤는데 내가 뭐하러 대답을 해? 이것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팁이 되겠죠. 학습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은 X에 표기를 해보세요. 문서 이해 능력이란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자, 맞습니까? 문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와 요점을 같이 파악하는 능력. 자, 답은 O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서는 업무와 관련된 문자로 된 인쇄물로 도표와 기호를 몰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과연 그렇습니까? 자, 도표나 기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문서에서 이거는 사실 도표나 기호는 거의 보면은 문서의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해를 이제 훨씬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간략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문서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정리, 가장 중요한 문서 이해 절차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서는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문서에 쓰여진 정보를 밝혀내고 문서가 제시한 현안 문제를 먼저 밝혀주고요. 네 번째에서는 상대방의 욕구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써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의도를 도표나 그림 등으로 메모해서 요약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문서 이해 세 번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